지금 같이 풀어볼게. 마찬가지로 문자는 3개, 식은 2개, 부정방정식이야. 그치? x, y, z를 하나의 값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비율 관계는 나타낼 수 있다. 근데 2차분의 2차 꼬라지잖아. 비례상수는 사라질 것이다.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야. 그치? 그럼 얘 꼬라지는 소거해. g를 소거해봐. 2이 더해봐. 그럼 4x 빼기 2y가 0이 되잖아. y는 2x라는 이런 거야, 맞는 그치? 여기 또 뭘 소거할래? 뭐 x, y를 소거하면 해볼까? y를 x에 관해서 표현을 했어. 그러면 g를 x에 관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y를 소거하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다시 뭐라고? g를 소거하여 y를 x에 관해서 표현을 하기가 편한 모양이잖아. x는 2분의 1 y보다는 y는 2x가 편하니까. 그럼 여기서 y를 x로 바꿨으니 y를 소거하는 거죠. 만약에 x는 2y라고 적었다면 누굴 소거해야 돼? 여기서 x를 소거하는 게 낫겠지. 어떤 느낌인지 얘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야 돼. y를 소거하려면 3배하면 되잖아. 3x, 6x 더한 건가? 오케이. 6x 빼기 6g 빼기 4g 이렇게 되고 g는 얼마? 2분의 3x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뭐 분수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뭐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뭐 2배를 때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너희들 해봐.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유형 11은 비례 식의 활용인데 너희들이 풀어봐라. 아이고 해제 잘하세요. 뭐야 이거? 12. 자, 유형 11은 너희들이 계산해봐. 알겠죠? 유리함수로 보자. 유리함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함수로 들어갑니다. 실에 놀라서 그래. 그러나 선생님이 자, 유리함수로 가자. 우리 중학교 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y는 x분의 k. k가 양수이면 어떻게 가? 이렇게 뻗어가지. 두 번째, k가 음수면 이렇게 뻗어가지.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이 x분의 k라는 함수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을 뭐 할 거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평행 이동을 하면 뭐가 돼? y는 x-n분의 k 더하기 n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 그쵸? 표준형이라고 하고, 자, 이 내용의 첫 번째, 당연히 k가 양수이면 1, 3, 4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앞으로 k가 음수면 2, 4, 4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라고 할 거야. 알겠지? 평행 이동이 되더라도 그냥 방향. 오케이? 방향. 자, 그러면 k가 양수 음수는 나누지 않을게. 정형은 어떻게 돼? x가 m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얘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겠지. 얘 설명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 우리가 지금 A1은 함수를 안 했는데 정역, 치역 뭔지는 다 알고 있지. 기억하지? 그 정도는 공역도 뭔지는 알지? 오케이.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지. 우리가 얘를 정역이라고 하고 얘를 뭐 공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x를 정역으로 가지고 y를 공역으로 가지는 함수 f가 있다면 왼쪽에 정역, 오른쪽에 공역. 1, 2, 3이 있다면 a, b, c가 있어. 1이 a로 가, 2가 a로 가, 3이 b로 갔어. 이런들이 함수값들의 집합,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F1, F2, F3. 정역에 속하는 모든 값들에 대한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치역은 y가 뭐가 아닌 n이 아닌 또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원래 집합격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약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뒤에서 우리가 뒷단에서 배우겠지만 시발점이 중요하다. 시작점, 시발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점근선을 아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놔야 돼.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이 되느냐? 얘가 되지 못한다고. 얘가 되지 못한다고. 점점 그래프가 다가간다. 다가가는 선이다. 그래프가 어떤 함수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x는 뭐? m과 y는 n이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되었다면 x축, y축에 대하여 얘가 n이고 n이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게 점근선 x 이퀄 m, y 이퀄 n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가죠? 또한 얘가 원점 대칭인 건 여러분들 보이나요? 그쵸? 원점 대칭이에요. 도형의 이동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치? 원점 대칭이고, 또한 y 이퀄 x. 다음 y 이퀄 빼기 x. 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 보이나요?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이 다 존재를 해. 분수함수, 반비례 함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다면 점대칭과 선대칭도 평행 이동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점대칭이고 y 이퀄 풀마 x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 점근선은 정리했고요. 세 번째는 대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 자, 점대칭을 먼저 잡을 수가 있다.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거야? 요 점. m,n에 대해서 점대칭이 만들어지지. 그치? m,n이라는 점대칭이 만들어지고, 자, m,n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놔야 돼. 알겠지? 그래야 심화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할 때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 다음, 선대칭은 뭐가 있을까? 선대칭은 결과를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풀마에 x 빼기 m 더하기 n이 되는 거지. 즉, m,n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를 또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놔야 돼. 기울기는 풀마 1. 그리고 엔드 m,n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미지를 그려놔야 돼. 이해되죠? 이 세 개는 아는데 유리함수는 알겠죠? 정역, 치역, 점근선, 대칭선 그놈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해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x 이퀄 4, y 이퀄 1이고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뭐 이런 내용의 유리함수를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점근선 갖고 식세우는 거야. x-3분의 k를 몰라요. 빠빠라빠빠빠 가죠. 누가 지나? 2,-3이 지나니까 k까지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지는 거지. 이해가지? 유리함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지? 역함수 관련된 내용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꼬라지가 주어졌을 때 이 표현에서 점근선도 알려주고 K가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 3, 4 방향으로 뻗어가느냐 2, 4, 4 방향으로 뻗어가느냐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돼? 선대칭 잘 기억해놔야 돼.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m,n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m,n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정리 좀 해봐.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은 선생님은 잊어버린 친구들 기준으로 항상 수업을 한다. 자, 나중에 K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정리 좀 해보자.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M,N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치? 맞아. K의 절대값이 커지면 M,N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럼 K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이거 생각하면 돼. x분의 1이 얘야. x분의 1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가 커질수록 점점 여기서 원점에서 멀어지잖아. 그지? 똑같아. N,N으로부터. 이해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y는 x-n분의 n k 더하기 n이 있고 이놈을 평행이동만으로 y는 x 빼기 뭐 알파 k 프라임 베타가 있어. 평행이동만으로 얘랑 겹쳐지려면 뭐가 일치해야 돼? KY, K 프라임의 같은 일치를 해야 되지. 평행 이동만으로는 겹쳐진다면. 근데 만약에 얘를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K와 K 프라임은 어떻게 같아지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그쵸?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 이퀄 뭐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는 거고 선대칭, 점대칭들이 막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향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방향이 뒤집어질 수는 있어도 k의 절대값이 달라지면 그 곡선의 곡률이라고 하는 곡률, 휘어진 정도로 같아질 수가 없어. K가 2인 것과 K가 마이너스 3인 것은 이미 얘가 휘어진 정도가 달라 안 달라? 달라지잖아. 휘어지는 정도가. 그러니 겹쳐질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평행이동만으로는 K와 K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둘 다 할 수 있다면 절대값이 같아진다는 차이를 좀 정리를 해놔. K 역할. 이해가죠? 이것도 정리 좀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유리함수는 선생님이 딱 정리해준 것만 잘 정리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 딱딱 형태별로 딱 정리해줄 테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습니다.
숫자. 시작도 어려워. 다 적었어요? 혜연이 다 적었니? 다 적었어. 이렇게 천천히 적어. 현우란 애가 아는 사람. 현우 친구 없어? 장현우라고 불러? A2반에 현우가 있긴 해? A2에 현우 있어 장현우라고? 연락을 안 되네. 현우가 안 있나 여기? 없잖아. 자, 유리함수의 일반형으로 가보자. 일반형. 자, 분모가 1차식이어야 되고 1차식분의 어떤 꼬라지가 되는 형태를 우리는 분수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C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즉 C가 꼭 0이 아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얘들아. A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A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1차식이 돼버려. 그래서 조건이 있어. 단 첫 번째 A는 0이 아니어야 돼. 만약에 A가 0이 되면 차 함수가 되거나 또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지금 아직 함수 단원을 뛰어넘어서 상수함수가 뭔지는 알고 있나? 그냥 상수함수는 그냥 뭐 숫자가 된다고 일단 생각해. 이것도 상수함수야 얘들아. 숫자가 들어가야 상수함수가 아니라 정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함수값이 일치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정의해요. 나중에 함수에서 다시 해줄게. 자, 어쨌든 A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빵 1차식이 날아가고 숫자만 남으니까 C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 C마저 0이면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가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이 또 시험에 나와. 알겠지? 이런 모양이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개념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 자, 첫 번째 일단 A가 0이 되면 안 돼. A가 0이면 뭐라고? 1차함수나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A분의 C와 B분의 D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안 된다. 저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AD 빼기 BC가 0이 아니라고 보통의 책들은 적혀 있어. 근데 이렇게 외우면 개념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 쌤처럼 외워. 비율 관계가 일치한다.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 y는 3x 더하기 5분의 3x의 2배인 6x, 5의 2배인 1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대로 원리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법이 얘인 거지. A와 C의 비율 관계와 B와 D의 비율 관계가 일치하면 안 된다. 일치하면 마찬가지로 20가 일치하는 순간 A분의 C와 B분의 D가 같으면 요노마를 K라고 가정하는 순간 Y는 AX 더하기 B분의 K 곱하기 AX 더하기 B가 돼서 K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되겠다. 이해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오케이?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서 특히 2번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놔야 된다. a분의 c가 b분의 d랑 같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일반형으로 주어진 놈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치? 당연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석은 x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분모에 x 플러스 3을 넣으세요. 자, 재민아 조심아. 3 곱하기 3을 내가 강제로 적었으니 9가 5가 되려면 빼기 14가 만들어져야 같아지겠네. 맞죠? 너분의 너분의 너를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4 더하기 3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자, 약간 요령이 있어. 요령이. 얘를 표준형으로 이제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좀 알아두자. 원리 설명하려고 적어 놓은 거야. 자, 무조건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빼기 14가 만들어지지. 그지? 그리고 x분의 x의 개수비가 뒤로 빠져나옵니다. 잘 봐. 원리가 여기 있네.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요 3이라는 숫자는 결국에 x분의 이 3x의 개수비가 되어서 빠져나오잖아. 그럼 뒤에 3은 이해가 가지? 맞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k가 나오는 원리는 여기에 있네. 얘를 0으로 만드는 순간 뒤에 떨거지가 남잖아. 그치? 그 떨거지가 k가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요 식기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얘가 3x-2분의 5x-2다 1이다 라고 주어져 똑같아. 얘는 어떻게 돼? 뭐 헷갈리면 3으로 나눠놓고 계산해도 되지. 3으로 나눠놓고 계산하면 x 빼기 3분의 2분의 3분의 5x 빼기 3분의 1이라고 바꿔놓고, 오케이? x 빼기 3분의 2분의 3분의 2를 대입하는 거야. 3분의 2 대입하면 얼마야? 9분의 10 빼기 3분의 1이 되고, 그지? 개수비가 3분의 5가 빠져나온다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 가죠? 빠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좀 계산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팁.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점근선 알고 K값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점근선 하나는 빼기 3, Y는 3. 그죠? 점근선 그려놓고 K값이 무슨 수야? 음수니까 어느 쪽 방향? 2, 4, 4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는 거지. 그쵸? 2가 6. x가 0을 넣으면 얼마야? y좌편이 빼기 3분의 5지? y좌편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가지?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점근선. 되겠습니까? 정리할 것을 정리 좀 해봐. 점근선에 주목하라. 그냥 웃는 거 있지, 시간. 다 안 돼. 어려워? 너 언제 했었어? 네. 다 언제 배웠었어? 최근에 했는데. 기억 잘 안 나? 쉬운 일인데?
처음에 약간 얘기하는데 K 값은 반드시 X의 개수가 1인 상태의 값을 K로 봐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3x 빼기 2분의 계산한 걸 K라고 계산해서 평행 이동이나 이체계를 교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조건 기준은 X의 개수가 분모는 1이어야 돼. 그게 아니면 K값이 바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4라는 것과 같은 함수이긴 하지만 K값이 달라지잖아. 그치? 이거 K가 9라고 생각해서 다른 놈에서의 얘랑 겹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돼. 안 된다. 무슨 말인지 가지? 반드시 K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X,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1인 상태를 놓고 K 값을 찾아야 돼. 아, 그럼 절대값이 바뀌잖아. 무슨 말인지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 무슨 말인지 됐어? 동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을 또 표준형을 바꾸는 것까지 좀 했고, 아직 뭐 역함수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최대체수 내용 문제를 또 조금씩 풀어볼 겁니다. 교체될까요? 잘 적었어? 문제 좀 몇 개 풀고 또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할게. 카메라 켜져 있나? 안 꺼졌지? 상호는 카메라 감독해. 안 찍히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지키고 있어. 자, 대표 유형 12를 봅시다. 대표 유형 12. 유형 12. 대표 유형 667을 보자. 자, 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야. 이놈의 치역이 간단하게 그냥 2보다 크고 5 이하다라고 주어졌어. 그치? 이 식이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꿔볼까? x-1분의 1 대입하면 3, x의 계수비가 2다. 이렇게 바로 바꾸라고 그러지. 이겠죠? 다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k는 3, x의 계수비가 2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빨리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정근선이 금방 정석적으로 푼다고 치면 정석적으로 풀어보자. x가 1, 정근선, y는 2, 정근선, k가 3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때 최대 최소를 풀거나 정의역이나 취업 관련된 내용에서 y절편이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굳이 따져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 우리가 객관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치역이 2보다는 크고 어디에서 잘렸어? 5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 등호가 없다는 건 2가 정근선이라는 걸 이미 얘기해 준 겁니다. 그치? 이건 이 내용을 반드시 여기 잘 기억해놔야 돼. 등호가 없다? 등호가 없다는 건 당연히 정의역이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미안해. 정의역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안해. 정의역에서 등호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되네. 미안해. 그럼 요놈이 어떤 알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정의역은 알파 이상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치역이 2보다는 크고 5 이하다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건 쭉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이 약식으로 적으면 x가 알파 이상이다 라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알파 값은 이 점의 좌표가 알파, 5니까 대입해서 참이 돼야 돼서 y에다 5를 놓고 알파 빼기 1분의 2알파 더하기 1과 같다. 5알파, 2알파 넘어가면 3알파가 되죠. 빼기 5가 넘어가면 6이 되죠. 알파는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